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NS테크라고 하는 기업,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왔고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FNS테크는 제가 8월 10일에 탐방을 갔고요. 보고서는 8월 29일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방 일자, 보고서 발간 일자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8월 10일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엄청나게 세게 왔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 대륙을 관통했던 그날 제가 이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궂은 날씨에도 다녀왔던 기업이라 또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2024년도에 일단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상 IT 쪽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소, 부, 장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원래 이 회사는 요 장비가 주요 메인 사업이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방 고객사들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그리고 장비 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실적의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전방 시장이 굉장히 좋고 고객사의 투자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일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는데요.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 시기도 있겠죠. 그거는 고객사, 전방시장에 투자가 좀 미진할 때, 이럴 때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게 이 장비예요. 반면에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일정 정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커지는 가운데 뭐 특히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이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갑자기 급격히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결국 24년도 갔을 때 이 소재와 부품 매출이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장비 매출을 넘어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래에도 적어놨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출 비중을 보시면 장비가 22년도 기준으로 64%, 소재 부품 합쳐서 35%입니다. 여전히 장비가 많은데 이게 2024년이 되면은 이렇게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동사 경영 차원에서 볼 때는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을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여기 있는 외장비에서 독점적인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장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기 보시는 세정기, 박리기, 식각기 이 세 가지 장비를 통상 외장비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납품을 했던 그리고 앞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동안의 투자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동사가 장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대형 OLED는 통상 QD OLED라 많이 부르고 있는데 역시나 2019년도 SDC에 투자 발주 나왔을 때 장비 수주를 한 거는 바로 요 FNS테크였습니다. 당시에도 독점적으로 장비 수주를 받았고요. 이번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8.6세대 삼성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올해 8세대 OLED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역시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가장 먼저 나온 기업이 바로 FNS테크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삼성 쪽 파일럿 라인 이쪽 깔리는 데 있어서도
동사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소재와 부품 사업으로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장비 매출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23년도에도 지금 장비 매출이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하지만 동사가 지금 시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었고 그동안에 좀 다양한 아이템들, 그러니까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시장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램프, 그 다음 보호관, 그리고 TOC 산화장치까지 일정 정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소모성 부품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가 뭐 크지는 않아요. 일정 정도 대부분 외산 제품을 쓰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거를 일부 동사가 만들면서 국산화 시켰고 이원화로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고요. 많은 소재 부품단에 잘 보시면은 외산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재도 많고요. 그런데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잘 보시면은 국산화의 니즈가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기술적인 차이 또는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소부장, 중소기업들이 많이 침투를 하고 있고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도 그런 차원에서 소재 부품 다각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었고 고객사와 공동 개발을 해 오면서 일부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공정 과정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 부품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CMP 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 CMP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일본의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사가 그런 이제 좀 기술적인 어려움을 좀 깨면서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해서 동사가 국산화에 성공을 시킨 이후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의 규모가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여기 RP100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우리나라 말로 재생 패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CMP, 재생 패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동사가 요거를 지금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재생 패드를 쓰게 되면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되게 폭넓게 중시하고 있는 ESG 형형 이걸 또 맞추기 위해서도 이 재생 패드 사용이 중요한데 폐기물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객사도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 재생 패드가 향후에도 가장 기대가 되는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서 CMP 공정에 쓰일 수 있는 패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단어가 시장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주 쉽게는 D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램인데 좀 비싼 고성능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이 CMP 공정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와 연동되어 있는 슬러리, 패드 이런 소모성 부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방 업체들의 HBM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동사 역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 이슈 한 가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폼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OLED 마스크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아직은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동사가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24년도에 매출액 한 최소 150억에서 3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또 핵심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들이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쪽도 지금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전장용 OLED 시장 쪽으로 지금 제품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일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그러니까 전장용 OLED 쪽으로 패널을 공급할 때 동사의 이제 소재를 일부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장용 OLED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침투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 소재 부품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위폼스도 그런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적을 제가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23년도는 지금 거의 8월 지났기 때문에 실적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을 추정할 때는 이제 24년도, 그러니까 12개월 뒤의 실적을 추정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사도 24년도 실적이 중요해 보이는데 매출액은 1000억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126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재와 부품의 매출액이 이 쟁비의 매출액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본업단에서 보실 때 그 소재 부품 합쳐서 매출액 500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장비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또는 많으면 한 500억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아직 장비 쪽은 수주가 일부 나올 게 있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수적으로 지금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3년도 이미 5월 달에 나온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24년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다 합쳤을 때 본업단에서 아마 900억 정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회사 위폼스의 매출액이 최소 15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00억 더하기 150억 했을 때는 대략 한 1050억 정도는 무난하게 매출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최근 3년간 가장 좋았었던 20년도 정도의 시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영업이익 126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보았으니까 실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른 제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목표 주가는 14,8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사 주가가 촬영일 기준으로 볼 때 대략 9,000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상승 여력은 대략 한 60%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4년도 실적 대비했을 때는 PER 한 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단순 장비 업체다라고 보면은 지금 PER 9배가 적정 주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값으로 표현해 놓긴 했는데 뭐냐면 장비 업체로만 밸류에이션 한 게 아니고 소재 부품 업체로 밸류에이션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소재 부품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중간값인 PER 한 15배를 타겟 PER로 잡자. 그래서 제가 타겟 PER 15배로 잡았을 때 적정 주가가 14,800원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4,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FNS테크라고 하는 기업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보고서 원본을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시라든지 뭐 뉴스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